2025년도 수능이 이렇게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 가채점을 통해 현재 내가 몇 등급인지 예측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재수를 해야 하나 벌써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올해에는 의대 증원과 N수생 증가로 특히나 수능이 더 호락호락하지 않은 해였는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수능 4등급에 실패한 3수생이었는데요. 하지만 편입이라는 제도로 단 한 방에 인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나에게 맞는 입시 전략만 잘 잡는다면 남들보다 2배는 더 쉽게 인서울 합격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재수와 삼수 그리고 편입까지 다 해봤던 제가 최근에 대학교 입시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입시 전략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통해 부디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3년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요. 최단 기간에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루트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3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입시 제도전을 고민 중이라면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재수나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입시라는 게 그냥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는 1년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돈을 낭비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입시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반드시 먼저 아셔야 돼요.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이슈가 이번 수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존에 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요. 메디컬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는 뉴스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죠? 실제로 의대 증원 효과 때문에 올해 9월 모의평가 응시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정시판에 쟁쟁한 경쟁자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건데요. 수능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정해지는 만큼 1등급을 받는 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오히려 수험생들이 득을 보고 있는 전형이 있어요. 바로 편입인데요. 상위권 대학생들의 자퇴 인원이 많아질수록 편입 준비생들에겐 오히려 이득입니다. 왜냐? 대학교는 자퇴한 인원들의 공백을 편입생 선발로 채우거든요. 특히나 의대 증원으로 내후년에는 자연계열학과의 편입생 TO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6년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엄청난 희소식인 겁니다. 자, 그럼 재수와 편입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직 편입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편입은 수시와 정시 말고 학벌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재수와 편입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입학 시기입니다. 편입은 1, 2학년을 건너뛰고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대학교 전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수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과목은 국영수, 탐구 2과목 그리고 한국사까지 총 6과목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또한 정시로 지원하려면 총 3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반면 편입은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녀야 지원할 수 있고요. 과목은 영어 또는 수학, 즉 한두 과목만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수능이랑 다르게 원서 개수 제한이 없어서 10개에서 20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편입이 무조건 쉽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편입은 뽑는 인원이 수능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학과마다 70명 이렇게 뽑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에 반해 한 학과당 1명밖에 뽑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편입은 보통 학벌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들 준비하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상위권 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그만큼 편입은 이미 수시 정시로 대학을 잘 간 학생들은 한번 걸러지고 여기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 비해 경쟁자들의 수준이 낮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점점 1등급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과는 대비되는 현상이죠. 다음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편입 또는 재수에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편입으로 대학에 합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편입이 무조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재수든 편입이든 각자 나에게 맞는 입시 제도가 있으니까요. 오늘 그걸 고르는 기준을 딱 정해드릴 거예요. 먼저 편입에 유리한 유형 첫 번째는 바로 특정 과목만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만약에 국어나 다른 과목들은 4, 5등급 정도로 나오는데 영어는 2, 3등급 안에 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편입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 영어 성적이 꽤 잘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영어나 수학 또는 가탐 과목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편입이 유리한 유형은 나이가 22살 이상인 분들인데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목적은 사실 학벌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취업이잖아요. 재수는 합격을 하면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졸업까지 무려 4년이 걸리죠. 만약 22살 이상인 분들이 1학년으로 들어가면 졸업 후 취업 시 나이에 대한 리스크가 큰 편이에요. 참고로 저 역시 편입을 준비할 때 22살이었는데요. 저처럼 나이 때문에 대학을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가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3학년으로 들어가는 편입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군필이신 22살, 23살 남학생분들은 졸업 시기가 크게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요. 재수도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 편입이 유리한 유형 세 번째는요. 만약 본인이 학과와 상관없이 오로지 인서울 학벌만 있으면 된다. 대학 네임밸류를 얻어서 어디 가서든 꿀리고 싶지 않다 하시는 학생분들인데요. 편입은 학과별로도 커트라인 차이가 크고 원서 접수에 제한이 없는데요. 따라서 편입은 원서 전략만 심혈을 기울여 짠다면 원하는 대학 간판을 얻기가 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특히나 자연계열학과는 TO도 많고 경쟁률도 10대1 이하인 곳들이 많아서요. 더더욱 편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인문계 일반 편입조합은 경쟁률이 100대1, 200대1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합격률이 극악이기 때문에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서울 인문계열 편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학사 편입의 메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하지만 이에 반해 재수가 유리한 분들도 있어요. 만약 내가 수능 과목들이 골고루 3등급 이상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재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재수생이 1년에 평균 0.8등급 정도 성적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1년 동안 3등급을 1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부에 전념해주시면 돼요. 또 원래 모의고사 성적은 1, 2등급 정도로 나왔는데 평소보다 수능에서 좀 성적이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도 재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편입 TO가 없는 학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사범대나 일부 특수학과들은 편입학 모집 인원이 1명에서 0명일 정도로 TO가 극악이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편입 공부를 해도 TO가 안 나오면 답이 없기 때문에 재수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재수를 고민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 보다 쉽게 인서울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과 나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학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다고 무조건 수능만 바라보고 죽어라 뛰는 재수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 본인이 나이가 있거나 학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만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편입이라는 제도가 일반적인 학생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편입이 더 궁금하시거나 재수와 편입 중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자세히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저를 포함한 인서울 편입 합격생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